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맥다니엘 TV의 맥다니엘 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선구자 방송이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이곳 오늘 그 집회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신 이봉규 TV 또 맥다니엘 TV 지금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말씀드리면은 그 연평도 피살 공무원 추도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행진까지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우리 형님이시죠. 그분도 오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실 거고요. 오늘 친형이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 가져 하겠죠, 사실상.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자고 했을 텐데 그거를 거부했던 것은 정치인들 똑같다고 보시는 거겠죠. 솔직히 이 형님 보시기엔 아니 북한에 뭐 자기 동생이 월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하는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나섭니까? 언론들 제대로 나섭니까?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이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청년 단체들이 저희들이 좀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 혹시 같이 오셔서 제안을 빛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청년들이 하면 하겠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 띄지 않고 아닌 거면 아닌 거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이 형 이래진 선생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IS 가는 테러리스트도 이런 짓 안 합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한 문재인 변호사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광화문에 나와서 소통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저희 끝까지 저희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른 그 이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점차 이렇게 묻혀져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부각을 시키고 또 뭐 저기 좌우파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개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우리 이래진 선생님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해요. 오토 원비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 오토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거의 뭐 너무 고문을 당해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 고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 전체가 다 도와서 북한의 이제 비자금들, 미국에 있는 북한의 비자금들 계좌를 다 압류시키고 그리고 오토 원비어 법까지 만들어서 오토 원비어란 청년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오토 원비어 그 부부를 항상 백악관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요. 솔직히 이게 좀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제사회도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우리 나라가 대통령이 절대 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해서 절대 이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거에 대해서 언론까지도 월북했다. 아니 세상에 빚이 2천만 원 있다고 월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인데? 그건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니까 알고 싶다고 하는 건데 왜 이거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뭐가 두려워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6시면 그 집회가 시작이 됐죠? 예. 이제 이 자리에는 오늘 그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저희 청년들이 저희 모든 언론사에 다 메일을 다 직접 보냈고요.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 저희들이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버들도 저희들은 다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연락을 보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집회 상황을 이제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 거니까요. 이 자리에는 지금 언론사 KBS를 비롯해서 SBS 그다음에 채널 A를 비롯한 또 여러 유튜브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그 관심이 있는 그런 그 오늘 그런 그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구자 방송이 자리하고 있는 좌우로는 우측으로는 엄마 방송이 자리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이봉규 방송이 기자분들이랑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참여자분들 그 방명록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방명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방명록 작성해달라고 하면 이봉규 TV가 되겠습니다. 거부하지 이봉규 마시고 TV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로는 또 방송사가 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됐습니까?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강준영 청년이 이 네, 이제 집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추모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모식에 사회를 맡은 꿈꾸는 청년들 대표 강준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모식은 더 300 블랙전사, 체크메이트, 꿈꾸는 청년들, 긍정의 힘 같은 단체가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같이 준비해온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전하고 고민 끝에 참석을 해주신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진행, 친형 이래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추모하러 여기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작으로 저희가 만든 영상물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이번 추모 집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그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 공무원이 다음날 북한의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자발적으로 북에 넘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이 우리 감시 자산에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월북이 추정된다는 내용 역시 국방부 첩보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부분은 경찰의 사실 판단이 벌써 나왔습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2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재욱 기자입니다. 실종되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카들한테는 상당히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였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특별한 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의 역할을 제가 해왔었거든요.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동생으로서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나 군은 정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동생을 매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하얀 A4 용지에 또박또박 쓴 글씨. 서해에서 피격당한 공무원의 고위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늦둥이 8살 여동생과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한 아버지. 아들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이 높았던 아버지. 길가에서 모르는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던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아들이라 간직하고 있을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편지에 오류가 있다니 누가 대신 써준 것 같다는 막성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황망한 죽음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청와대로 가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조롱당해야 하는 피해자 가족이 안타깝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어떤 심정으로 대통령을 불렀는지
김민곤 기자가 유가족에게 들어봤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은 아들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쓴다는 마음이 없은 거죠. 마지막 편지를 손편지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들은 편지에서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썼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만든 북한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빠를 무참하게 총칼로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견스러운 게 이게 가장의 역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만한 선생님을 챙기려고. 유족들에게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공개된 뒤 형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거나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기지 않았겠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상집에 그 A가 잘못된 것이 만약에 자기 부모님 누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부치기 때문에 바다에서 국민을 확실하게 지켜야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하던 그 순간 문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군도 그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은 참상을 보고받은 뒤에도 이렇게 한가롭게 문화 공연까지 관람했습니다. 다음 날엔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만 6번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탓에 많은 국민은 문제인식 평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살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다음날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을 때까지 그 10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알고 대통령은 몰랐다는 설명, 상식에 비춰서도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도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모아보니까 모으면 모을수록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께서 동생을 향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이래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도사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기자 저기 죄송한데 지금 방역수칙 때문에 지금 경찰분들께서 조금 거리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기자분들 조금씩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연평도 피격 해수부 공무원이 무참하게 북한 핵에서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군의 오락가락 입장 번복과 해경이 부실 수사와 인격 살인의 태도에 더 이상 고인의 희생에 욕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은 혼란이 지속된다면 그 신뢰는 추락할 것이며 저희 가족들의 희생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해경은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수색 상황, 수색 범위, 그리고 국가기관 간 협력 내용의 상황 보고는 안 해주었고 추가 증거도 없이 중간 수사 발표를 비공개를 통해 인격 모독과 명예살인을 자행한 공황이라는 말과 망자의 치부를 밝히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선상 1연계를 다녀온 그 시각에 맞춰서 발표를 여론몰이식의 파렴치함을 자행하였는 바 앞으로 나올 3차 발표에 어떤 끔찍함을 보여줄지 들었습니다. 섣부른 발표와 판단은 결국 살리지도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군과 해경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근무 중 실적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는 바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해경은 한 달 동안 조류 예측 시스템만 믿다가 중간 수사 발표에 표로 위치를 바꾸었고 가장 기초적인 사고 선박에 관한 수사 내용도 생략하고 엉뚱한 3종 세트만 외치는 수사의 방향성까지 이뤘습니다. 이는 해상사고의 수사에 부실 수사를 자처하고 엉뚱한 인격을 모독하는 발표에 몰두하다가 어린 조카와 대통령님의 약속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또한 섣부른 발표와 판단으로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끔찍한 살해 과정 장면을 고스란히 전달됐고 그 충격은 엄청난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절제되고 투명해야 할 군과 경찰은 번복과 실수의 연속이었으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명예살인과 인격을 유린하였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국민이라도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무식한 힘으로만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국민이 그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진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해상 실적에서 가장 기초적 수사인 슬리퍼를 두고
안전화를 실종 시 신고 있었다면 업무 수행 중이었다가 실족이라는 것은 해경의 그동안 수많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을 것이었습니다. 선박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항해사로서 점검하고 전 승조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고속 단정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고 선박의 기본적인 컨디션은 언급 없이 엉뚱한 프레임에 거짓 수사를 하다 보니 부실 수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 유엔의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서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듯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북한의 공동조사와 그동안 막혀있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여 더 이상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멈춰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동생의 희생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비극은 멈추고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곳의 국민 모두의 앞에서 그동안 봐왔던 즉각 대응 통신과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그저 눈치만 바라보며 미안함에 섞지 않은 마음에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시고 동생의 비극이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더 철저한 사명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 길에는 국경이 없으며 일각의 주저함이 없이 행한 사고에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조속히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 송원과 남북한 유엔 공동조사를 요청드리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행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안전을 보여줘야 할 그때 정부는 조용히 있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무력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죄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죄하십시오. 2020년 7월 24일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 참 한 달 동안 이 자리까지 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곧바로 동성애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제는 국민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 한 사람의 희생을 기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차디찬 바람이 부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해 큰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처음 겪는 아픔과 슬픔에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부둥켜 안고 서로를 지지하며 가족 모두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두의 한을 풀어주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정신없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한없이 보고 싶은 나의 동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직자였던 가족이었고 동생의 이름이 당당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생을 찾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족 모두 다시 평온했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숭고함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제 동생은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희생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과 살을 가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가에 따라 가족과 이웃의 슬픔과 행복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군과 해경은 기본만 지켰어도 알 수 있는 거짓보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보가 부족했고 변수가 많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 가족과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고 착한 조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밖에 자랑할 수 있도록 작은아마 희망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조국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려무나. 고맙다. 사랑한다. 나의 동생아, 얘는 불러보고 싶어도 메아리로 돌아가겠지만 부디 안녕히 잘 가라. 2020년 10월 24일 못난 형이 고이 보낸다. 네, 추도사는 끝났고요. 혹시 기자분들 지금 이래진 씨에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질문 타임을 지금 받겠습니다. 기자분들 뭐 질문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예, 질문하십시오. 저기 혹시 인권위원회 혹시 여기에다가 유엔 인권위원회 혹시 그 자료를 보내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한 적은 없으신지요? 네. 이미 그 요청서를 약간 20일 전에 보내서 네. 오늘 아침 한국 시간 5시에 예. 킨타나 보고관께서 5분 발언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기자분들 어떤 질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 이래진 씨의 추도사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아들을 잃은 미국의 원비어 부부를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똑같은 스폰을 가진 이래진 씨에게 원비어 부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편지 낭독과 한글 번역은 다니엘과 박현숙 씨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래진 씨를 응원하며 Support of Mr. Lee 이래진. 신디와 저는 이래진 씨와의 연대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자이며 그 거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저희 가족과 함께 정의를 추구하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Cindy and I place our solidarity with Mr. Lee Rae-jin. We are victims of the same lies and horrific abuses of the North Korea regime and know that it is important to stand up to them. Our government has worked with our family to seek justice for Otto.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것입니다. 그 나라의 리더는 그 나라의 들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국민들에게 정의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뜻으로 대북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났으며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A tenet of democracy is that our leaders must defend the rights of our citizens when they are abused by hostile foreign governments and provide them with tools to seek justice and resolution. The world is familiar with President Trump's approach to North Korea. He has met with Kim several times and this needed to happen. The future will determine the outcome.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저희들의 아들 오토의 정의를 찾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진 씨의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영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진 씨와 함께 정의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조건 함께 일해야 합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been very supportive of our efforts in seeking justice for Otto. And as a young democracy, South Korea, with President Moon, must stand up for the rights of the Lee family. As democracies, we must honor and protect the rights of our citizens. President Moon must allow the Lee family to work with him and his administration to seek justice and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우리 가족과 정말 많은 방법으로 연대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록시켜 우리 가족이 북한을 소송하는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 오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 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아들에 대한 헌사를 들을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아들 오토를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에 희생당한 순수하고 무고한 2세대의 청년이라 말해왔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worked with and supported our family in many ways. He placed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 of the terror list, which allowed us to sue North Korea. He also honored Otto at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 was overcome with emotion hearing his tribute to Otto. He acknowledged to the world that Otto was an innocent, amazing young person who did nothing wrong and was tortured and killed by Kim and his regime. 여태껏 김정은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줘
아메리칸 뱅크에 저장되었던 북한 수백만 비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 언비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북한의 외국 비자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주었습니다. Up until this time, the lies the Kim regime told about auto went unchallenged. Our government has helped us with the seizure of the Wise Honest and is also working to help us recover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North Korean assets in American banks. Last January, President Trump signed into law the Auto-Warmbier Brink Act, the toughest secondary sanction law ever enacted against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 주었으며 지금도 저희 가족을 백악관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북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언제든지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게 되며 또한 그들의 무자비한 죄악에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이래진 씨와 적극 연대하여 이 사태를 해결해야만 하며 김정은 북한 정권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프레드 신디 원비어 부부 드림. The president honored Otto and our family with the dinner at the White House. These actions taken by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to send a message to the Kim regime that while our government are open to broad negoti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ill be support for the victims and the consequences to the Kim regime for the abuses of our loved ones. President Moon must support the Lee family and stand up to the lies of North Korea. Fred and Cindy Warmbier.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 거의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3명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이창기 학생, 강현준 학생, 그리고 손상대 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기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 사는 평범한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름없이 별 탈 없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도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이유는 이번 정권의 행태에 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에서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사살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북한이 공무원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처음에 발표하였지만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적이 없다라는 식의 전통문을 보내오자 이에 입장을 바꾸어서 북한이 시신을 태운 것은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꿔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천명했던 것을 의식해 북한의 책임을 최대한 없게 하려고 피해 당사자가 월북을 하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아까 무슨 노래였어? 그렇게 하여서 북한에 의해 그 노래 말고 다른 거. 자국민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소국마저도 자국민이 타국의 군인에 의해 총격을 맞아 사망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GDP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고 세계 군사력 6위의 강대국 대한민국이 고작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 당사자인 자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월북을 할 가능성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월북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내가 월북을 결심했는데 그 월북을 하기 전까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월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누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리고 혹자는 빚이 있어서 월북을 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빚이 있다 해서 월북을 할 생각을 하나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일본, 그 일본이 한국의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해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문재인이라고 감싸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총을 맞아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여야가 무슨 상관이 있겠고 좌우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현 정권이 했던 말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이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이 북한 좋아하고 사회주의 좋아하고 보여주기식 정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최소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대통령이란 직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소한 이 일을 양심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당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대통령이란 당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공무원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 제발 힘써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현준 학생이 급한 일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이리나 학생이 대신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리나 학생 여기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강현준입니다. 이거 오늘 원래 연설하기로 한 학생이 못 와가지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먼저 연평도 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형님과 아드님의 편지를 보면서 슬프고 안타깝고 화나는 감정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참 부모님의 그늘에서 커야 할 나이에 정부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빚에 쫓겨 월북했다는 발언으로 고인에 대한 모욕과 유가족들에게 월북자 가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립관계인 북한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할 때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고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강력한 항의 없이 편지 한 통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된다는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남북관계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자국민보다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아드님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이 너의 슬픔을 다 공감하지 못해 미안해. 국가는 그저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해하지만 여기 있는 형, 누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거야.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이겨낼 거라 믿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항상 응원할게. 2020년 10월 24일 해수부 공무원을 추모하며.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상대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년 연설 마지막 연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신에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차가운 총구 앞에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떨면서도 나의 빈자리를 감당해야 할 가족이 생각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지난달 사랑한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비명에 간 해수부 공무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 그리고 같은 아버지로서 이 뉴스를 접하며 남의 일 같지 않은 슬픔을 느꼈지만 당시 저는 별로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국민이 가장 우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으니까요. 이곳 광화문에서 환히 켜진 촛불 사이를 헤치며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이었으니까 저는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달이 넘은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떠넘기는 가족의 아픔을 보며 지금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하나라던 정부의 약속은 날아갔고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다고 늘 이야기해오던 그 약속마저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대응도 없는 우리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믿고 약속하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이것이 나라인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위로도 받지 못하면 물론이고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간 같지도 않은 행태에 이 자리에서 오늘 진실을 소명하기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보고를 두고 이제는 불빛이 올랐던 걸 수정했을 뿐 섣불렀던 판단이라고 뉴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군에서 사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불태워졌다라고 말한 보고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휴전 상태의 국가에서 적국의 동향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무능력한 군대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월북이란 되도 않는 누명을 씌우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올 겨울은 유달리 차가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줄 목소리도 흔적도 없습니다. 옷자락마저도 제가 되어 저 차가운 북녘의 바람이 되었는데 제가 피해자라도 한이 되어 이곳 대한민국을 맴돌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은 더 이상 피해자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그리고 문 대통령님, 당신의 약속을 믿은 국민으로서 말합니다. 진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추모 집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드님이 새로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는 청년 셔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셔나님 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독하겠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서 잠자고 계신 아빠. 공부 잘 되냐고 물어보시던 아빠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는데,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마와 저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는지 아빠는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계실 거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아는 아빠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눈도 감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아빠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빠와 20년을 함께 해온 엄마뿐이며, 엄마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빠는 그저 그리움입니다. 엄마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빠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울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는 울 자격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네요. 우리 앞에서는 강하게 잘 버텨주고 계신 엄마가 우리가 없을 때 많이 우셨는지 퉁퉁 부은 눈을 보니 저는 또다시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혀 아빠의 명예를 찾아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음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증거라고 내세우는 해양경찰의 발표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인 대통령 할아버지의 약속이었기에 그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아빠는 아마 그래 아들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시겠죠? 그리운 아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빠 오면 줄 거라고 편지를 쓰고 아빠 얼굴을 그리고 있는 동생을 볼 때마다 나중에 저 아이에게 아빠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아빠가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엄마는 아빠가 차디찬 바닷속에서 우리가 빨리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세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매일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아빠의 마지막 전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저도 힘들어요. 제가 좀 더 힘이 센 어른이었다면 아빠를 찾아달라고,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벌해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외쳤을 텐데, 이런 편지밖에 쓰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왜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목숨 하나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빠가 남기고 가신 숙제가 되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숙제, 큰아빠와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라서 묵묵히 싸우고 계신 큰아빠한테 큰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멀리 계셔서 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도 한 번 못 보셨는데, 동생이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누가 뭐라 해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를 우린 너무나 잘 알기에 나의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꼭 만나요. 다시 만나는 그날 잘했다고 힘껏 안아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아빠 아들 할게요. 2020년 10월 23일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 올림.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아드님이 보내주신 편지 원본입니다. 이거 좀 많이 찍어가지고 기사에 이렇게 내보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보도자료를 지금 원본 다 기자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기사를 좀 이렇게 많이 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23일날 저녁에 이렇게 아드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네, 여러분 추모 집회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모 집회가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님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해수부 공무원 추모 집회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꿈꾸는 청년들, 더선백 블랙전사, 긍정의 힘, 체크메이트, 이 청년단체들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집회 후에 저희가 정비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비를 하고 청와대 옆에 신교 로타리까지 신교 로타리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행진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요. 신교 로타리 도착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 발언을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행진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행진하실 때는 꼭 핸드폰 플래시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래진 씨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카메라에 내가 있어? 좀 전에 조카의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첫 그 편지를 보고 상당히 많이 거의 한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을 좀 다시 잡았는데요. 그래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끝까지 한다고! 우리가 끝까지 한다고! 끝까지 가자고! 좋습니다. 가고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끝까지 행진을 동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행진 떠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회 다니는데 오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석 씨 여기 선구자 방송인데. 선구자 방송이시구나. 오래간만이죠? 오래간만이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민중당 홈페이지에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있는 사진에 민중의 혁명의 근원지라고 그런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민중당에게 빨갱이라고 했다가 온팡 그 거짓 모함에 뒤집어 써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좀 솔직히 좀 상처도 많이 받고 무기력한 마음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지금 자유가 지금 억압받고 있고 엄한 악한 정치인들이 지금 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막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연평도 피살 공무원 이 사건은 저 피살 공무원 가족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고
어떻게 국민이 이렇게 살해당했는데 불구하고 북한 대변인 같은 그런 말들만 하고 있는지 정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간첩이 아니고서야 정말. 현수 씨 그 4.15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그죠? 네, 지금 우리 꿈꾸는 청년들 강준영 대표하고 더 300 블랙전사 다니엘 두 청년이 리더로 하고 있는 단체에 제가 속해가지고 저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머리숱 못해고 하라는 거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정말 자유를 지킬 의지조차 없으면 벌써 노예인 거거든요. 지금은 그 머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런가요? 예전에 짧게 잘랐었죠? 지금도 좀 짧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더 이뻐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네, 우리 선구자 방송 애청자들에게 인사 해주시죠. 선구자 방송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 여러분, 저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 또 앞장서고 있고 합니다. 우리 많이 응원해주시고, 선구자 방송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구독하고 청취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정비하고 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5분 뒤에 저기 청와대 앞까지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같이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눠주는 피켓 하나씩 좀 들어주세요. 오늘은 네, 우리 그 집회 때마다 늘 젊은 청년으로서 20살 청년으로서 명쾌한 연설 그리고 또 많은 그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그 연설을 해오고 있는 우리 20살 우붕이 강서구에서 사는 우붕이 청년, 아까도 연설을 하면서 많은 또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우리 선구자 방송 애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안녕하세요. 지금 정권의 행태에 분개하여서 지금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 시위 같은 데를 계속하고 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휴대용 앰프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자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그것도 시신까지 불태워졌는데 정상적인 국가하고 정상적인 정부면은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규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고 당사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에 좀 분개하여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선구자 방송 애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에 분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저희 우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를 계속 가지시고 믿음으로 계속 행하셔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온 건가 보죠? 네, 저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20살 우붕이라고 하는데요. 20살도 안 돼 보여요. 네, 굉장히 저희 그 강남역에 갔을 때 우리 우붕이 청년을 만났거든요. 연설자로 이렇게 세워봤는데 곧잘 연설자라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국토번의 그 무대에도 세워지는 그런 또 이렇게 우파 청년으로서 부각되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제목이 되어가고 있죠. 네네네. 예. 우리 또 같은 이웃 동네예요, 저하고는. 그래요? 네, 강서구 같이. 잘 아는구만. 이웃 동네가 있었더라고. 그렇군요. 예. 이제 또 행진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집에서 이 시간 그때 이후로 네. 많이 노출이 부모님에게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부모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전향하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따라서는 제가 문재인을 막 비판할 때
아니면 이번 좌파 정권을 비판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예전처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래 어쨌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그 이념적인 또 사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견해가 달라가지고 갈등을 빚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그 화합을 하고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그 노력 가운데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또 정의로운 우파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행진을 또 하는 또 대열에 합류를 하죠.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네. 예, 우리 20살 청년 우봉이 청년과의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살인데 지금 보니까는 경찰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오늘 2명 좀 와주세요. 오늘 그 지금 다 경찰입니까 저 사람들이? 네, 저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있잖아요. 저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비추지 마세요. 비추지 마세요. 경찰들 비추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경찰들이에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뒤에 나왔죠? 전부 경찰. 우리 오늘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민하죠. 이 정부에게는 여태까지 좌우에서 처음이잖아요. 이 집회가 이런 집회가. 아 그래요? 추모 집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예, 국민으로서 이 정부는 지금 이게 가장 아픈 치명타가 될 거예요. 이걸 갖고 지금 덜 추면 이 정부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회가 사실은 강화상 예민하니까 경찰들이 지금 저 뒤에는 전부 사복 경찰이에요. 전부 사복 형사고. 네네. 그다음에 정복 입은 사람은 저쪽에 지금 행진 에스코트 하려고 아마 앞에 대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보니까 종로경찰서 경비과장부터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부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한 그런 그 집회다 굉장히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당연하죠. 상황이네요. 신경이 곤두 쓰이죠. 지금 저 사람들로서는.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이것을 지금 묻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지금 월북으로 지금 해서 또 가족이 이혼을 했네, 빚이 많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모두가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월북이 되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버지의 명예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취직도 못하고 나중에 곤란해져요. 네. 나중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명예 회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명예 회복이 월북이 아니다. 예, 월북으로 판명이 나버리면은 자녀들 앞으로 보수 정권이 된다든지 정권이 바뀌면 취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명예 회복은 반드시 시켜줘야 하고 이 억울함을 이 정부는 북한과 중공을 편을 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불편한 소리를 지금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저 아픔을 저 아들의 오늘 편지를 보고 우리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저 아들의 어린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동참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행진이 시작될 것 예, 같으니까 가십시다. 행진 시당을 또 출발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도록 하고 건너편까지 가서 한번 비춰드리도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에
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